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월의 경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 같은 경우도 역시 해월과 마찬가지로 해월은 경금 입장에서는 식신에 해당이 되고 자월은 상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해월이든 자월이든 금수 식상관이 되는 그런 월입니다. 천간으로 임수나 개수가 뜨면은 확실히 격이 성격이 되는 거죠. 상관격이 될 수도 있고 식신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수 상관, 그러니까 식상관이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월은 확실히 상관이죠. 금수 상관에는 병정화, 희경관이다. 병정화가 좋다. 해월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화의 기운도 많으면, 그러니까 수의 기운도 상관의 기운도 많고 화의 기운도 많으면 극설교가가 된다. 극설교가일 때에는 내가 극신약이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비용신이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을묘생이죠. 을묘생 토끼띠에 무자월 경인일주 무인시가 됩니다. 무인시가 된다. 그러면은 자월인데 금수상관이죠. 이렇게 목도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고 상관으로 이렇게 가죠. 금수상관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중에 있는 병화, 화를 쓰는데 이 수의 기운을 합해주는, 그러니까 화를 보호해주는 거는 화의 앞뒤 글자가 되죠. 그래서 그 토도 괜찮고 목도 괜찮다. 하지만은 이사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도 많은 상태이고 수로 설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토운을 기본적으로 좋아한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좀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 무토가, 그러니까 매금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무토가 이렇게 간목을 끼고 있고 천간에 이렇게 을목 강한 목 기운이 목국토 소토를 해주기 때문에 이 천간에 떠 있는 목의 무토의 두 기운이 그렇게 그 입법상으로는 그렇게 매금을 시키지 못한다. 왜? 그러니까 인중에 있는 간목이 있고 을묘 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금수상관에 화를 용신으로 쓴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이사주는 임자생 임자월 경신일주 경진이시죠. 경금일간이 신자진 지지에 신자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정란착격이다. 정란착격은 화 관의 기운이 없어도 화의 원국에 화가 없어야 돼요. 화가 없어도 관록이 있다. 왜? 이 화를 이런 수의 기운이 도충해서 쓰기 때문에 화가 없어도 관성이 있다. 관록이 있다. 그러면은 이 운이 남자면 순행이죠. 임자, 개축, 갑인, 을묘 이런 식으로 대운이 흘러가죠. 그래서 금수, 그러니까 금수 이제 상관인데 식상관 운이죠. 금수 식상관의 그런 사주가 이 왕한 수를 받아주는, 그러니까 갑인 을묘운에 발전을 하게 되고 더 운이 흘러서 대운이 무오대운이 오면은 이 화의 기운이 와서 그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관록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화가 오면은 관록이 없어진다. 도충에서 쓰던 저 화가 운에서 화가 오게 되면은 없어진다라고 하죠. 전실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에서 무오대운에
왕신도 촉발하게 되고 그리고 관록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생, 병자일주, 경호일간, 이모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주는 어떻게 되느냐? 경자의 자수 있고 천간으로 임수가 뜨면은 이 수의 기운이 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고 자월의 자수는 수국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죠. 그죠? 수가 강하다, 수국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사주가 자자가 5를 극하기도 하고 천간에 있는 이 병화를 임수가 수국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이사주는 뭐 극설교가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극설교가에 내가 신약하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왕한 수의 기운이 화를 제살 태과냐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사진은 그러니까 제살 태과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왕한 수가 수국화를 한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화운이 좋고, 그러니까 목이 희신이다, 간목이 희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이런 식으로 운이 흘러서, 그러니까 목화운으로 흐를 때 그러니까 무거라는 그런 직책인의 그러니까 출세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사주는 그래서 이 병화가 이 간목에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천간으로는 금이 뜰 때, 그러니까 금이 뜰 때, 금극목을 할 때, 그러니까 운에서는 대운에서 금이 뜨고, 세운에서 수가 오면은 금극목으로 간목을 치고, 수운이 오면 세운에서 오면 수국화를 시키면은 이때에는 관직이, 그러니까 관록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운은, 그러니까 세운에서 인계수가 뜨고 대운에서 경진, 뭐 신사,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 운이 오는 거죠. 그러면 경진, 신사, 대운에 세운에서 천간으로 수가 뜰 때에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주는 김희생, 양띠, 병자월, 경자일주, 병자시가 되는데요. 이 사주 역시 마찬가지로 자자자 금수 상관이죠. 금수 상관의 희경관 병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기토도 나쁜 역할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왕수를 토국수해 주니까 토의 글자도 좋다. 이 사주가 관이 용신이다라고 하면은 관이 용신일 경우 여자가 관이 용신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귀부인 사주다. 그러니까 남편 성이 용신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좋은 남편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관록도 좋겠지만은 남편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관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평관이 용신이죠. 그죠? 평관 병화가 용신인데 그러면 평관은 그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발탁이 되는 게 평관인 거예요. 평관이. 그러니까 정관은 그러니까 계단을 밟아서 이렇게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승진을 하고 올라가지만 평관은 갑자기 1층에서 15층, 뭐 1층에서 63층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편비에 올랐다. 이 비자가 그러니까 왕비비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비가 되었다. 근데 편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죠. 어쨌든 왕비인데 편비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후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뭐 후궁은 아니고 후궁보다 더 높은 그런 왕비가 되었으니까요. 그죠? 어쨌든 편비에 올랐다. 다음 사주는 신해생, 경자월, 경진일주, 개미시죠? 그러면 이 사주 어쨌든 금수 상관격이죠. 그죠? 식상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에 관을 용신으로 잡는데 희경관을 하는데 관성이 미중에 있는 정화, 미중 지장관에 있는 정화밖에 없다. 그래서 미중에 있는 정화인데 가보 개미운에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 용신이 지지에 있으면은 지지에서 용신을 돕는 운이 와야 되고 용신이 천간에 있으면은 천간에 있는 글자 용신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지 용신이다 라면 지지에 그러니까 사오미 운으로 올라야 발전한다. 어쨌든 용신이 천간으로 떠야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세계에 내가 이렇다 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용신이 지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또 천간으로 화의 기운이 올라와도 저 개수가 떠 있기 때문에 용신이 좀 힘을 쓰기가 좀 어렵다. 부기가 작고 자식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남자 사주에 자식 키우기가 어려운 사주가 그건죠. 그러니까 자식 자리가 그러니까 시주잖아요. 그러니까 시주에 관성이 있어야 자식이 현출한데 시에 상관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상관경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 식상관이 있으면 식시는 좀 모르겠지만은 상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식을 좀 극한다라고 봐요. 남자 사주에는. 그래서 시 상관 있는 남자 사주는 자식과의 인연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자 같은 경우는 시에 인성이 있을 경우 자식 키우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갖더라도 좀 힘들게 갖는다. 시에 여자가 시에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식 두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자식이 있어도 그러니까 자식한테 바라는 게 많겠죠. 자식이 어머니 같은 그러니까 후견인이 되어주는 그런 자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에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식을 두기도 힘들고 자식이 설사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한테 바라는 게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사주는 갑자생 병자월 경신일주 경진신데 경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자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난착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화의 기운이 이렇게 병화가 떠 있으면은 정난착격은 되지 않는다. 왜? 화가 없을 경우에는 화를 도충해서 쓰지만 이렇게 화가 천간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금수상관의 희경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고 목이 참 좋은 희신 역할을 하고 동남운에 크게 발전한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갑인생 병자월 경신일주 신사시가 되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해요? 신자의 금수상관이죠. 그죠? 신자의 금수상관 네, 관을 봤는데 관도 갑인에 이렇게 사화 녹도 있고 이렇게 병화 생지도 있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병화도
화의 기운도 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설기도 왕하고 관성도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격설교과에 해당이 되고 인비운에 발전한다. 그러니까 인성과 비거운에 발전하면은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신사, 이운은 금으로 본다. 대운 자체가 경진신사운은 금의 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인성이 그러니까 인비운에 그러니까 비거분의 수녀사가 되었다. 자, 다음 사주는 임술일주 임자월에 임술생 임자월 경자일주 병자시가 되는데요. 이 사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수가 왕하죠. 그죠? 금수가 왕하다. 그러면은 금수 상관에 뭐 희경관하지만은 어쨌든 이 왕수를 무토든 술토로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화토운이 좋다. 그래서 병화이고 술토가 신이다. 그래서 정사운의 총통이 된 그런 사주가 되고요. 자, 이번 사주는 김효생 병자월 경인일주 신사시가 되는데요. 이 사주 역시 금수상관의 인사의 천간으로 핫떴다. 화의 기운도 강하다. 이렇게 목도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신약하기 때문에 극설교과로 약하기 때문에 토금의 인비를 용신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주가 자월의 경금이지만 이렇게 인사 화해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우는 좀 맞아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조우가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신강신약을 좀 따지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오생, 임자월, 경진일주, 갑신신인데요. 어쨌든 이 사주가 뭐 경금 입장에서는 신자진이 있다라고 해서 정난착격은 아니다. 왜? 오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도 제살대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많은 수가 이렇게 오화 화를 수국화한다. 그래서 화가 살아나는 그런 운이 좋다. 그래서 지지에 화가 있기 때문에 목화운이 오면 좋죠. 목화운이 오면 좋다. 그래서 임자, 개축, 갑이, 늘묘 이런 식으로 운이 흘러가죠. 그래서 갑이, 늘묘, 병진정사 이렇게 목화운으로 흐를 때 화가 살아나서 용신이 살아나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주는 갑술생, 병자월, 경자일주, 병수이시죠?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 금수상관의 희경관인데 이 관성도 약하지가 않다. 왜? 간목이 있어서 약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 사주 극설교과의 사주로 토금운이 좋다. 그래서 토금운, 신사운의 명예재물, 무인기묘운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적인 거죠. 그러니까 병자, 정축, 무인기묘 10대, 20대에는 그러니까 가래, 천식, 해수병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침인 거예요. 기침. 그러니까 기침을 자주 한다. 해소병이라고도 하고 해수병이라고도 하는데 기침을 자주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는 그런 병인 거죠. 그래서 무인기묘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무인기묘운의 이 인술의 그러니까 대운이죠. 인술의 그러니까 묘술에 이렇게 화의 기운이 강해지고 역시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화극금, 그러니까 술 중에 있는 이 신금이 그러니까 화극금을 받아서 약해지면은 폐, 기관지 이런 쪽이 약해질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강하면 폐, 기관지, 혈액 이런 쪽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가 안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안 좋으면은 뭐 폐, 뭐 결핵 뭐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은 그러니까 약하게 좀 가래, 천식, 해수병, 기침하는 걸로 저런 그러니까 화극금의 그런 물상을 좀 그러니까 약간의 병으로서 그러니까 지내온 거죠. 그래서 경진 신사원에는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힘이 나면서 병이 좀 낫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사주는 어떻게 되시느냐라고 볼 때는 자 경술생, 개띠, 무자월, 경호일주, 경진시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쨌든 자월이잖아요. 그죠? 자월인데 이 자를 이렇게 무게합을 해버려요. 이렇게 무게합을 토국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오화가 그러면은 약하냐 강하냐를 봤을 때 어쨌든 오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수라고 자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진을 하죠. 그죠? 자진을 하는데 저 자수가 그렇게 또 따져보면은 무게합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수국화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충이 있으면 충은 세력 간의 이런 견제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와 화가 견제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약이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토가 이렇게 토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약이다. 어, 불약이면은 불약이면은 관을 쓸 것인가 식상을 쓸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자수를 용신으로 썼는데 왜 자수를 용신으로 썼냐?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자수를 용신으로 썼고 남자면은 그러면은 화를 용신으로 썼겠죠. 왜? 대운 용신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대운을 용신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자니까 그러니까 양의 년에 태어났으니까 대운이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해, 병술, 의류, 갑신 뭐 이런 식으로 금방으로 가죠. 그죠? 금수방으로 가고 남자면은 동남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이런 식으로 목화운으로 가죠. 지지가. 그래서 어쨌든 이사주가 대운에서 여자니까 금으로 가서 식상, 수를 용신으로 쓴다. 식상으로 간다. 금생수해 주는 그런 운으로 간다. 만약에 남자면은 화를 키우니까 그러니까 공직으로 가겠죠. 관록을 키우는 사주로 간다. 어쨌든 이 시가 식상고장이다라고 해서 여자 사주인데 자식 자리에 고를 놓고 있다. 자식 자리에 이렇게 고를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상에 고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자식 성이 궁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식 궁으로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게합을 이렇게 당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들고 오화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잘 못 건너가는 거죠. 자식 자리에. 그래서 자수가 자식 자리로 좀 잘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자식을 갖기 힘들다. 오화에 오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잘 못 넘어간다. 그리고 진토가 이렇게 합해오지만 진 자체가 식상의 고장이다. 자식의 고장이죠. 시지 고장이면 그죠.
많다라고도 하지만은 어쨌든 고는 고다. 자, 기후생, 탁띠, 병자월, 경호일간, 갑신시죠. 갑신시다. 금수 이렇게 금생수 이렇게 하죠. 그래 금수 상관에 이렇게 희경관한다.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한다. 뭐 정화가 천간에 없어 격이 좀 떨어지지만은 어쨌든 금수 상관에 병화 조로서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남자 사주인데 배우자가 재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지지에도 없고 여기 간목이 배우자잖아요. 재성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처가 간목인데 편재성이죠. 갑신이 절지 위에 있다. 재성이 절지 위에 있고 신금 위에 있네요. 그죠? 절지에서 있는데 이 원래 이제 배우자는 내 일지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일지로 배우자 가정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가정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갑신에서 볼 때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 배우자 성에서 볼 때 배우자 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배우자가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집이 갑신으로 보면은 계묘, 계미, 이모, 계미 끝나고 갑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모 계미 끝나고 갑신이기 때문에 갑신부터 시작해서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사로 끝나기 때문에 오미가 공망이에요. 갑신부터 시작하면은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까지 끝나고 오미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 간목체성은 오 일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궁으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공망을 뽑을 때 이거 되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 성이 궁으로 못 찾아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 궁이 비었을 때, 집이 비었을 때에는 못 들어간다. 오미가 처가 못 들어온다. 가정으로.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산다. 주위에 이제 뭐 노총각이나 노처녀들 뭐 그러니까 결혼 비혼이신 분들도 많지만은 어쨌든 하고 싶어도 좀 잘 그 홍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사주를 쭉 보면은 가정궁으로 네 그분의 사주의 가정궁으로 인연이 배우자가 제대로 잘 못 들어올 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거의 다 이제 잘 못 들어와요. 자, 다음 사주는 경진생, 용띠, 병진생, 경자월, 경술일주, 병술시죠, 그죠? 경술의 병술이죠. 어쨌든 이 사주는 토생금, 같이 자진에 이렇게 수가 있지만은 금수상관에 그러니까 나도 약하지 않다, 불약이다, 신강한 사주다. 그러면은 금수상관에 희견, 관성을 용신으로 쓴다. 관사론잡 술중에 있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어쨌든 관이용신이라 이 사주도 그렇죠. 이 사주가 관이용신이다. 그래서 어쨌든 관이용신이지만 이 광고, 자자광고 있고 시에도 광고가 있기 때문에 이 인연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인연이 많다.
그 관사론잡이랑 광고가 그러잖아요. 고가 좀 늙었다, 창고다,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하고도 인연이 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많은 분들과 좀 인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 사주고 관이용신이라 남자를 좀 찾게 되는데 편관성보다는 술중에 있는 정화의 남자를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월의 경금용신법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수상관이 되기 때문에 희경관, 병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또한 화도 많으면 극설교가로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잡는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월의 경금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